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26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시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남겨둔 오늘, 내일 몇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곧 세부 일정을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내건 6.13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인데요. 홍준표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TV조선 압수수색. 경찰이 어제 저녁 8시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기자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언론 탄압이라는 피켓팅을 하면서 대치했습니다. 끝내 경찰은 철수했고요. 자, 남북 정상회담 하루 남겨놨습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한반도에 봄이 들이닥칠까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노래 내일이 찾아오면 보내드립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입니다. 앞서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있을 2018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브리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11시부터 한 45분 뒤죠.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북측과 협의된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몇 시 몇 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될지, 회담 일정은 또 어떠할지, 이런 것들이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하여간 참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의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큰일 났네요. 무릎이 좀 많이 아픈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걸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문자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유님, 설레는 아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파이팅 하셨고요. 돈돈 브리핑 또 파이팅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927번님, 많이 하시네. 정상근 기자에 대해서. 네. 출산은 언제 하십니까? 정상근 기자 말고 아내 되신 분. 네, 제배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 아내가 출산이 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남북 협상의 중요한 시기에 태어난 복덩이네요. 네.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평화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키우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진서고님,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도 10시 김용민의 정치 이쇼 시청한 다음에 볼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김용민의 정치쇼 틀어놓고 SBS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좀 중계를 해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상황 여러분들께 생중계해드릴 예정이고, 내일은 특별히 남북관계에 정통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또 도움 말씀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도 김용민의 정치쇼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전창명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 프로그램이 끝남과 동시에 라디오를 끄고 냈는데 요즘은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지네요. 우리 이수경 DJ가 또 저희 방송을 많이 또 홍보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 시간에 3시간이나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아침 7시부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딴 데 듣지 않고 이수경의 러브 FM을 듣는다면은 딴 데 듣지 않고. 네, 그렇군요. 딴 데 들으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수경의 러브 FM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심 없고 용기 있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방송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심 없고, 사심 없고 용기 있는 방송.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립니다. 외교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그럼 북미 회담 전에? 네, 그렇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초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죠. 그리고 5월 중순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월 늦어도 이제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겠죠. 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새 또 미국으로 건너갔더라고요. 예. 건너가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고요. 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다음 달 예정된 정상회담에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들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북한과 관련된 외교 국면에서 뭐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고요. 예.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뭐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이 북미 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 실제로도 사실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뭐 남북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지금 사실 이 한반도 냉전 네.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북미 수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이 한반도 문제 이 경색 국면을 다 타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MC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아,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비무장지대의 GP 그러니까 소초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 예. 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꼽혔었죠. 그 비무장지대의 그 완전한 이제 비무장화. 네, 그게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그 DMZ 내에 그 북한은 160개 소초를 운영하고 있고 예, 예. 한국은 60개의 GP를 지금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GP에 주둔하고 있는 이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라고 해요. 예, 예. 하지만 사실 정전 협정에 따르면 이건 모두 정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비무장지대인데 네. 무장지대예요. 네, 중무장지대예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국지 도발이 좀 이루어져 왔었는데 예, 뭐 예. 아무래도 무장 상태를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병력을 좀 이렇게 비무장지대 밖으로 빼면 충돌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에 이제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뭐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도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동 경비 구역 뭐 JSA 영화 보면은 이제 권총들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판문점 지역에는 이 권총하고 비자동 소총만 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비무장 상태로 만들면 좀 군사적 긴장이 또 완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국방장관하고 북한의 인민 무력상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선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이 고사포 로켓 같은 중화기를 전진 네. 배치한 상태를 바꾸지 않고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셈법대로 GP를 우리가 빼면은 네. 우리만 손해를 본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뭐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북한도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실상 폐쇄를 하고 좀 그렇게 평화 체제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풍계리 없애나 마나 별 쓸데가 없다라는 게 또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하여튼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군요는 계속해서 MC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예.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TV조선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TV조선 기자는 지난 18일 이 드루킹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진입을 해서 네.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예. 이 태블릿 PC 그리고 USB, 휴대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누구는 절도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가져갔다고 그러고 이게 뭐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절도입니다. 절도죠. 예. 네, 파주 경찰서는 엊그제 기자를 불러서 어제 새벽까지 조사를 했고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예. 네, 절도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절도가 맞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은 이 기자는 취재 욕심에 들어가서 물품을 가져간 뒤에 같은 날 오전 9시께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을 모두 돌려놓고 예. 그리고 나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이 사무실 내부에서 또 사진 180여 장을 촬영을 해서 TV조선 기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을 했다고도 예. 밝혔습니다. 예. 한편 경찰은 어제 이와 관련해서 TV조선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TV조선 기자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이를 저지를 해서 압수수색에 실패를 했습니다. TV조선과 기자들은 이것이 이제 다른 목적이 있는 언론 탄압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예. 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해달라라고 했는데 예. 결국 경찰이 발길을 돌렸죠. 예.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라는 논평을 냈고요. 네. 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노조나 시민들이 영장을 거부하고 저항할 때는 강경 진압을 요구했던 것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인데 국민들은 뭐 아하 소리도 못 내고 그 당하는 절차가 뭐 청천벽력으로 느껴지냐, 뭐 수사 협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이분은 TV조선 기자들 시위에 연대의 뜻을 나타냈네요. 예. 한편 김민배 TV조선 대표는 네. 기자들이 피켓을 든 사옥 건너편에서 이제 잘 지켜봤는데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민배 대표가 TV조선 대표가 일제 때도 경찰이 조선일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멘트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많은 뭐 반론도 있고 네. 지지 의견은 제가 보질 못했는데 뭐 있겠죠 아무래도. 예. 자 일제 경찰도 조선일보에는 못 들어왔다 이런 입장을 TV조선 대표가 밝혔네요. 예.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임산부 여직원을 30분 넘게 비를 맞췄다라는 네.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호.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그 지난 2010년 여름에 이명희 이사장은 한진그룹 소유의 인천 하얏트 호텔 정원을 둘러보면서 뭐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다가 그 이명희 이사장은 사실 한진그룹에 직위가 없는데 왜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부터가 좀 의아한데 그렇죠. 예. 네. 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자 호텔 지배인이 우산을 챙겨 들고 나왔고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은 혼자 우산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비를 맞은 채 30분가량 뒤따라갔는데 이 중에 이제 임산부가 있었고 예. 특히 검은 임부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제보를 한 직원은 그냥 직원들을 이명희 이사장이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아하. 뭐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뭐 직원들뿐 아니라 조연아 조현민 두 딸에게도 뭐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딸들에게. 네.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법이죠. 네. 그렇죠. 이거 참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계속 이명희 이사장이 뭐 이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네.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예전에 조현민 전 부사장의 녹취록에서도 네.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예. 네. 그러면 성대가 상합니다. 성대가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예. 네, 듣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놀라고 모멸감도 느끼고 또 본인의 목도 안 좋아집니다. 네. 다 귀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지르고 싶으시면 그냥 락 페스티벌을 가시는 게 노래방 가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조연수님 임신부를 30분 동안 비 맞게 하다니 놀랍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요. 정성근 미디어 오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0919번님은 내일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기 위해서 회사에 연찬했다고 하셨네요. 네, SBS 텔레비전으로 보실 거죠? 김용민의 정치쇼 틀어놓으시고. 예, 자,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줄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우리 정인설 기자님의 직장은 잘 돼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잘 돼야 됩니까? 한국경제가 잘 돼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 신문 이름이 한국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예전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어. 경제가 너무 아픈 거야. 그 일밤에서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코미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항상 근데 또 문제면 예. 한국 경제가 문제다. 예. 이런 얘기를 또 하죠. 뭐가 또 그렇죠. 안 풀리면 살림살이가 안 좋으면 네. 경제가 문제다. 아이, 한국 그래요. 경제 암초에 걸린 한국 경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생김이 안 보여. 네, 네, 그렇습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 갈수록 부쩍부쩍 마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백한데요 오늘. 예, 왜냐하면은 저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아. 고용 불안 때문에. 예, 그렇죠. 고용 불안은 뭐 예. 꾸준히 느끼고 있는 건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요새 분위기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거짓말까지 하네. 그 저기 고현준 씨 말이죠. 이 방송을 잘하면 됩니다. 네. 저처럼 잘하면 됩니다. 저처럼 잘하시는 게 나을 걸요. 무슨 얘기예요? 뭐죠? 네. 저기 피디님 앞으로 저 음주 측정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어제 그 다른 자리에서 예. 우리 저 김영민 형님께서 네. 내가 더 크기 전에 날 짓밟아 놓겠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내가 지금 그나마 순화해서 얘기한 거지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한테.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아무튼 뭐 저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현준 씨가 진행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아침 10시 5분부터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고현준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정치쇼. 예. 곤유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요즘 영업 잘 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니 변호사계, 법조계의 네네. 정인이라는 소문이 있죠. 정인? 네. 정인이 뭐죠? 정혜인 아니에요? 정인이란 배우. 정인은 여자 가수 아닙니까? 예. 정혜인. 정혜인. 죄송합니다. 예. 정인. 네. 정인. 문정인. 문정인? 아니, 네. 문정인. 그렇군요. 네네네. 문정인. 제가 또 그 훌륭한 분과 함께. 야, 네. 특보시네요. 네네. 특별하죠. 그분이 얼마나 그 문정인 특보가 네. 대단한 분인지 문수 따라 다무수죠. 문정인 그렇죠. 특보가 얘기한 대로 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남북 관계 문제는 네.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으로 알고 있었군요. 네, 제가. 정인. 네. 정혜인으로 정혜인 앞으로 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진짜 핫하죠. 네. 최고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바로 내일입니다. 코앞입니다. 목전입니다. 자, 세계의 만남 남북 정상회담. 이제 11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세 브리핑을 하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이게 11시에 발표를 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자,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놀랄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뭐 놀랄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네. 다들 예상이 가능했던 예, 부분이에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네. 그동안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좀 갈렸고 생각보다 북한에서 인원이 좀 더 많아서 남측의 인원도 좀 추가되고 그런 예.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겠죠? 그렇죠. 비정상회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 오면 뭐 절대 존엄이 오는 거니까. 걸어서 이제 군사분계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서 뭐 다 이미 이건 알려진 거죠. 네. 이제 네. 우리 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하죠. 예. 이제 약식 사열을 합니다. 판문점이 구역이 공간이 좁으니까. 좁으니까. 음.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도 북에서 쭉 했었죠. 사열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보도 제한 조치가 붙은 그 자료를 저도 좀 봤는데 그 보도 제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보도 제한은 된 거죠. 보도를 안 하니까. 아니 언론인도 아닌데 법조인이 그걸 유사 하다 보면 언론인. 유사 언론인. 네네. 아유 사실상 네. 방송이 유사 언론인이죠. 예, 유사. 사실상, 예. 근데 그 내용 보면 아까 놀랄 만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이벤트들. 아이고. 요건 11시 이후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죠. 애청자분들을 약 올리네요. 아니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예. 11시까지 예. 주파수 고정하셔야 돼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103.5.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뭐 뉴스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자, 뭐 내일 우리 정인설 기자님은 어떻게 취재 현장이 어디입니까? 킨텍스에 있죠. 프레스센터에 2,850명이던가요? 그런 지금 기자들이 등록을 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국방부 출입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정인설 기자님 오시면은 진짜 묻고 싶은 게 평화 협정까지 간다. 그냥 선언 정도가 아니라 협정까지 간다.
도장까지 찍는다. 뭐가 달라집니까? 군대 안 갑니까? 그게 이제 가장 관심이죠. 지금 군복무 단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18개월로 단축을 하겠다.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걸 정말 선언이 아니라 협정까지는 당연히 유엔과 미군과 중국이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그게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GP도 비무장지대 철수하고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가 이행이 된다면 그럼 철조망을 걷는 거예요? 철조망까지도 거둘 수 있겠죠. 비무장지대가 말 그대로 비무장이 되려면 무장을 해체를 해야 되니까. 근데 2007년 때도 이와 비슷한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지. 2007년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고 또 당시에도 뭐 이명박 대통령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강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기왕 이렇게 남북 화해 무대를 깨겠는가 이런 기대도 그렇죠.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 밝은 전망 중에 하나가 그거. 이번에 핵심이 비핵화잖아요. 네. 그 이제 남쪽 우리 측의 얘기만 보면 그런데 북측의 입장을 보면 1993년에 NPT 탈퇴하고 이럴 때가 네.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94 김정일 년도에. 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협정이 약간 무의미해졌고 어허. 2007년에도 단북 정상회담하고 육자회담에서 비핵화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2011년에 김정일이 또 사망합니다. 아하, 그랬죠. 김정은 체제로 가면서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물려줄 게 뭐 있냐 핵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비핵화 조치를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는 뭐 종신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문재인 약간의 대통령도 협정이 의미가 집권 있다는 초기도 거죠.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예전과 남북 협상이나 뭐 북미 협상이든 다 보는 게 달라진 뭔가 더 점이죠.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임기 초라는 거죠. 대부분. 네. 또 게다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뭐 상당한 편이고. 예. 지금 평화협정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 평화협정이 사실은 조약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조약이라는 게 우리 법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준. 네. 체결 동의든 비준 동의든 네. 결과적으로 그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거든요. 네. 과연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야, 국회가 블랙홀이네. 거기만 들어갔다고 하면 뭐. 또 국민투표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까지.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변화거든요.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안 바꿀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상상력은 예. 이걸 다 한번 묶어서 한번 처리하지 않을까. 개헌까지. 네. 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괜찮아요. 열 발짝 앞서 나가는 분석이네요. 사실 정권이 지금 임기도 많이 남았고 네. 뭔가 그 탄력을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해결이 돼야 뭔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엔 사활을 걸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거든요. 이걸 그렇죠. 붙이다면은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서 위헌성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투표에서 찬성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분단 국가고 또 오랜 또 냉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어떤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명분도 훨씬 더 서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협정 당사자인 네. 미국, 중국, 북한이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협상에서 그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언을 분명히 할 거고요. 예, 그러겠죠.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그 되돌릴 수 없게 국회 비준을 받아서 협약처럼 만들겠다, 조약처럼 만들겠다라는 네. 게 지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고현준 시사평론가는 네. 군 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저는 제 자대는 조치원이었습니다. 아, 조치원. 지금의 세종이죠. 아, 네. 그렇군요. 얼마나? 군 생활을요? 예, 24개월. 24개월. 네. 좀 늦게 가셨군요. 네, 저는 그 2003년 10월에 갔으니까요. 24개월로 준 군 생활이 딱 줄었을 때 첫 바였어요. 네. 아, 자, 첫바가 뭡니까? 첫바가. 아유. 첫바. 예. 이 방송 가서 그런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뭐 예.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사실 첫바도 줄임말이죠. 예. 그 뒤에 한 글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따? 자, 우리 네네. 저 선소는
문정인 변호사님. 선수는 선언하십니까? 어디서 들고 뭔가 어디서 들고. 선언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아. 저 26개월 26개월. 네. 왜 2개월은 왜 영창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 때는 2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만기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군생활 줄였을 때 혜택이 저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거 기다려서 간 거죠. 예. 야, 이 사람들. 정희석 기자님은 저는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저는 24개월. 24개월. 세계 아, 최단기 장교인데요? 장교. 최단기 장교. 아니 무슨 장교가 저보다 짧아요? ROTC 해병대. 해병대 장교는 아, 그런 게 있어요? 4개월이죠. 예. 여기도 일부러 그렇게 짧게 가신 겁니까? 이거 그런 정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쓸 수 있죠. 쓸데없는 슬슬 그 붙죠. 이제 축구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네. 자, 24개월, 26개월, 24개월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4개월인가요? 74개월이네요. 74개월. 저는 1개월 갔다 왔습니다. 예. 1개월. 예. 아니 18개월 중에 네. 1개월은 이제 군사훈련. 훈련을 받고 네. 17개월은 네. 과적 차량 합동단속. 아, 최초의 공익근무 요원. 민간군 합동 최초에. 하는 거죠. 예. 동호대교. 동호대교에서. 예. 와. 북단. 북단에서. 북단에서. 용비교도. 용비교까지. 파견 근무까지 했습니다. 예. 상습 정체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봉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74개월에서 75개월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애청자분들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그럼요. 같아요. 75개월인데 무려. 예. 그렇죠. 네. 모두 만기 제대입니다. 만기. 예. 나도 만기제대. 그러니까 소집 해제라고 소집 하죠. 해제. 어디서 지금 야, 어디스를 얹어요. 죄송합니다. 머리 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GP 철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건 남북 간에 할 수 있죠. 예. 오. 당연히 이제 비무장지대에 원래 지금 GP에 있고 그 화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근데 네. 화기 들어간 데는 지금 북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남한도 들어가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있죠. 그럼요.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죠. 있죠. 예. 응전의 개념으로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또 그 병력의 그 화력의 그런 그 규모까지도 양측이 정해놓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 위반하고 있죠. 근데 뭐 그걸 약간 방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실제로 이행을 하려면 비무장지대가 진짜 비무장지대로 남으려면 철수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분명히 아마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예. 뭐 거기까지 구체화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아마 하겠죠. 그 가장 핵심이 GP 철수와 NLL이거든요. NLL. 서해 어떤 평화구역을 북방 만들 한계선. 거냐. 예, 예. 그 부분이 아마 군사적으로 보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벌써 우리가 잔뜩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뭐 평화협정까지 가게 되면 이제 남북한의 그 민간 교류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경협, 남북 교류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건 아직 명시적으로 중심화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 비핵화 문제가 잘 풀리면 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다 있겠죠. 분명히 그게 해소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경제 발전을 뭐 자신의 어떤 그 타겟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노동당 했으니까. 전원회의에서 예.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네. 경제 중심 경제 개발로. 경제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그렇다면 뭐 사실 경협이라든지 뭐 당연히 뭐 물론 중간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김진영님 어젯밤에 마트 갔는데 계산대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들도 남북 대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전 그렇죠. 국민의, 뭐 예. 아주머니들 뿐입니까? 뭐 학교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뭐 다 지금 남북 대화에 대해서 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 유럽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들 하시는데 이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이건 너무 저희가 낙관론을 펴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당장 언어가 통하는 곱하기 맞아요. 2의 그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도 열리고 노동력도 생기고. 그렇죠. 예,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말이 통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지. 서수 사실은. 변호사님도 네. 이제 그 영업 영토가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네. 한국경제신문이 북한 독자들한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을 그렇죠. 받거든요. 당연하죠. 네. 사명을 바꿔야 돼요. 네. 고현주 씨는 예. 뭐가 달라지나? 뭐 하다못해 방송이 하나 더 늘겠죠. 복합 방송. 조선중앙 TV. 조선중앙 TV 가서 조선중앙 TV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기대되네요. 예. 아 북한 쪽 단어들 좀 배워야겠네요. 네. 그 아직 안 어투도-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아직은. 바쁜. 이거 저기 준비성 한 발 철저한 늦었네. 분들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투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체계는 온 인민이 바라는 바이다. 벌써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뿐만 아니에요. 예. 네, 지금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그쪽이랑 그렇습니다. 어울려요. 아, 예. 살짝 북쪽에 먹힐 비주얼이죠. 그런가요? 네. 김용 PD님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풍채도 비슷하시지 않나요? 부족해요.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예. 인민복 입으시면 좀 비슷할 수 느낌 있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렇죠. 하반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답방을 할 수 있다. 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가능성도 네. 있죠. 그래서 지금 다 기자들도 다 이제 평양 갈 수 있다. 10년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다 들떠 있어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또 핫라인이 구축됐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기만 전화 통화도 할 들면은 수 있죠. 만날 수 있으니까. 통역 없이 통역 없이. 그렇죠. 바로 통하니까. 통역 없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아주 디테일한 전달까지 다 될 거 아니에요. 예. 음. 그래서 지금 뭐 하여간 여러분들 뭐 기차 타고 유럽 간다. 뭐 이 차원의 그 변화만 그 상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는 네.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의 경제 영토가 생긴다는 점 이런 점까지 감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우님 내부는 정상회담 만찬 중에 뭐가 제일 드시고 싶나요?라고 하셨는데 달고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달고기. 물고기인데 네. 달고기 그리고 저기 목포에 뭐였더라? 신안 민어? 민어. 민어가 있고 또 서산에 한우. 한우. 모양이 뭐 색깔이. 예. 그리고 봉화의 그 노무현 대통령 네. 쌀이 오리쌀. 생각이 오리 농법으로 지은 쌀. 예, 쌀.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했던 스위스 감자전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저기 평양 냉면. 옥류관 네, 옥류관 냉면 배달. 자, 우리 저 하나씩 뭐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아우. 저는 문배술입니다. 문배술. 네. 만찬주 그래요? 문배술. 진짜 맛있는 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물병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바로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그랬구나. 응? 네. 음주 방송을 다 하고 네. 말이야. 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예. 자, 난 이 형한테 배울 게 아직도 많습니다.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우리 정인석 기자님.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디저트로 그 뭐죠? 망고무스. 망고무스. 민족의 봄을 이렇게 그러는데 그걸 먹고 어떤 느낌을 어떤 얘기를 할까? 거기 한반도기로 이렇게 네. 또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저는 냉면입니다. 냉면.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평양냉면이 정통이 아니다. 네. 실제 평양냉면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최근에 네. 한번 맛보고 싶고. 평양냉면을 원래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거 좀 정말 정통 평양냉면이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네. 제가 뭐 올해 안에 북한을 갈 일이 생긴다면 예. 뭐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평양냉면은 뭐 사리가 공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시키는 거. 예.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으로 승부하자면. 근데 사실은 그 북쪽에서 드셔본 분들은 한국보다는 양이 많대요. 네, 기본 확실히 많죠. 기본 네. 들어가는 양이. 네. 네. 북한 음식이 기본적으로 제가 그 속초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이 북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바이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달큰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우리 입맛에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북한 음식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무찬양을 음식 고무 찬양. 음식 고무 찬양. 음식을 예. 평양 온반이라고 있잖아요. 예. 전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일을 할 때 대구에 그 북한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평양 온반의 대동강 맥주. 기가 막힙니다. 그 대동강 맥주가 실제 북한 맥주는 아니고 아니죠.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만든. 네. 저는 근데 진짜 북한 용성 맥주란 걸 마셔봤는데 용성 맥주. 예. 룡성. 예, 우리나라 맥주보다 더 밍밍합니다. 그래요? 순합니다. 물이 좋아서 깨끗한 맛은 나는데 오. 훨씬 순합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네. 그래요? 저는 무조건 약한 게 좋습니다. 그래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은데 술은 좀 그 네. 뭐랄까요 싱겁다.
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룡성 맥주뿐만 아니라 룡성 콜라도 있더만요. 룡성 콜라. 예, 참, 저 하여튼 면천 두견주도 기대됩니다. 면천 두견주. 예, 그건 뭡니까? 술이에요? 예, 이번에 많지 않은 이번에도 술로 올라가죠. 문배술하고 두견주 두 개가 올라가는데 뭐 남북을 상징하는 술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콜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코코아 탄산 단물 오. 단물. 단물이죠, 단물. 아, 네, 이렇게 사이다.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선영님 북한 음식 양 많은 거 제 취향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북한 음식도 좋아하시고 양 많은 것도 그렇지. 좋아하시고. 양만이. 그 김용민이가 제 취향이다. 오선영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없는 말을 왜 만들어 넣습니까?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음식 얘기하는데. 음식 네. 얘기 알겠습니다. 아 예. 깔때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임효선님 목요일은 너무 재밌어요. 다들 멋쟁이 귀염귀염 이렇게 말씀하셨고 권세아님 오늘 처음 듣는데 재밌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다시 뵐 텐데 그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떤 발표 내용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용. 김용민의 정치쇼 3부 넘어왔습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지금 일산 킨텍스의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침 9시 반 내일 판문점 군사 분계선 위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계선을 도보로 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군 의장들을 사열하고요. 정상회담은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원이 총 9명인데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포함됐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때 네. 모습을 보였던 김여정 그 부부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최휘,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그리고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합니다. 북측 군 수뇌들이 대거 수행원에 포함되면서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 수행원에는 기존 송영무 국방장관 외에도 정경두 합참의장이 추가됐습니다. 자, 9시 40분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10시 반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예, 아침 9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세 개의 이목이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반도 네. 소나무 판문점에. 심는다는 얘기도 있네요. 이렇게 주목할 그 행사가 네. 9시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 오전에는 확대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어허, 다 그러니까 같이.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수행원이라고 얘기하는 배석자를 다 포함한 확대 정상을 하면 여기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할 거고요. 그걸 네. 하고 나서 네. 기념 식수를 오후에 한다는 거죠. 예, 예. 기념식수 이거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라산하고 백두산 그 흙을 함께 모으고 한강물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뿌리고 그 대동강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뿌려가지고 네. 이 나무. 근데 이 소나무가 53년생이래네요. 정전 네. 협정이 이루어지던 해.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오차는 따로 할 거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전략을 짜겠죠. 확대 정상회담한 결과를 만났다가 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리고 거죠. 오후에는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문재인 그렇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6시 30분에 만찬 장소가 정말 좋은 발표의 장이 될 수 거고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냐 이것도 되게 관심이거든요. 그런 만약에 장면은 지금까지 손잡고 없었으니까.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깜짝 쇼가 되겠죠. 전 세계 일면이지.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김용민의 정치쇼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생수통, 미니 그렇죠. 생수통을 들고 방송하는데 여기에 백두산에서 취수된 백땡땡 생수와 한라산에서 취수된 삼땡땡. 삼땡땡 네. 그 생수를 섞어가지고 몇 대 몇으로 썩나요? 예. 5대5로 섞어야죠. 예, 5대5로. 예. 통일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수를 내일 제가 완샷을 하겠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완샷을 완샷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기념. 아니 이 남북 정상 기념 식수네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네. 기념 식수네 진짜. 음수. 네. 기념 음수. 먹을식 물수.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수행원에 이제 그 리설주 그러니까 김정은 오느냐, 위원장 부인. 예, 여사라고 지칭을 하죠. 이번에 예. 리설주 일단 여사를 명단에는 없네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숙 여사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공식 수행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공식 수행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고 이러면 같은 급으로 보는 건가? 그렇죠. 누가 누굴 수행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예. 요즘 그렇죠. 예. 예. 아유. 부인들이 수행을 받으셔야지 사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다닌다는 건요.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간다. 이런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함께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약간 깜짝 발표, 이 서프라이즈를 약간 즐기는 느낌도 있어요. 네.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좀 돌발적인 행동들도 종종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하나 주목할 부분이 그동안 이제 보도했던 사람 중에 안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리명수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동당 전원회의 때 졸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할 때. 아하. 그래서 이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만 졸면 죽는다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회담 때 오는 거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상 국가의 면모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 졸았다고 그렇게 저 축출하고 그러면 좀 예전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그 배석자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네. 수행원 명단에. 알겠습니다. 박종규님, 제가 파주 사는데요. 지금처럼 파주에 살았던 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판문점이 파주시.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파주죠. 또 북쪽으로 보자면 거긴 또 개성시. 개성이죠. 예, 개성과 파주가 맞닿아 있는 판문점. 네. 아이고, 지금 하루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가슴이 떨리고 말이죠. 진짜 잔뜩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 파주 땅 보러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 고현준 씨. 땅은 매일 봐요. 오늘 목동 땅도 봤어요. 나. 아 그래요? 심지어 이 비싼데 여기. 예. 보는데 뭐 돈 드나 어디? 알겠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아주 민족 사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내일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눈을 못 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SBS. 아이고 세상에. 여기는 SBS. 딴 데 얘기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요. 딴 얘기합시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 요거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각 방송사들마다 내일 그 네. 다들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메인 뉴스 진행자들이 그 특집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패널들이 누가 어디에 앉느냐 지금 이게 다 보완이래요. 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SBS에는 과연 누가 패널로 올 것이며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TF 팀이 SBS에 꾸려져 있는데 보완이래요.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시가 됐죠. 예. 이 다른 방송사는 이미 본계를 하던데요. 네, 주요 부분 몇 개를 알아냈고 네. 다른 방송사도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분은 SBS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누가 나오길 바랐는데요. 김용민 씨 혹시? 김용민 씨는 네, 라디오에서 네. 나와야지. 나올 거예요. 난 SBS 러브 FM으로. 예. 난 형이 TV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김정은 위원장 복장으로 나갈 의향이 내일. 있는데. 이민복.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현준 씨가 안 나가면 그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진용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예. 연락 없었죠? 네, 전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래요. 파주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아이고, 저희들도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이 내일 판문점에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관심은 그거죠. 비핵화. 비핵화 의지를 얼마만큼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넣을 것인가. 네. 이게 지금 패키지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남북, 북미, 뭐 한미, 한중일 첫 단추가 남북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 얼마만큼 정말 시작이 잘 하느냐 여기에 다 관심 있겠죠. 진짜 시작입니다. 시작. 오늘 저희들 코너가 아빠들의 왕수다인데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군사적 대치 상황이 해소된다면은 모병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모병제로 가게 되면은 진짜 뭐 이병 열차 안에서 뭐 이런 노래가 이제 굉장히 옛날 시대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높고, 그냥 예. 노선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요.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등병의 편지. 이 노래도 옛날 노래가 된 것이고, 예, 한 시대가 이제 가면서 함께
저 페이지로 넘어가는 노래가 될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뭐 황성예터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예, 황성예터 같은 노래 그렇습니다. 예. 이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진짜 국방 개혁을 이미 국방부는 거의 다 마련을 했는데 예.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평화 체제로 다시 가면 짜야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원점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일인데요. 맞습니다. 즐거운 일이고 사실은 이렇게 평화 체제가 형성이 되면 군의 어떤 역할이나 존재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이슈 토크로 넘어가라고. 예. 제작진이 드디어 이제 방송 시작 40분 만에 본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댓글 얘기 고현준 씨가 준비하셨어요. 네네. 뭐 다른 이야기들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를 방문했죠. 약 70여 명이 네이버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시로 해서 예. 그 과통이라 그러나요? 예. 그 상임위에 있는 분들 해서 그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위 이후에 그 간담회 자리에서 호통과 압박이 거셌다 그러더군요. 사이성 예,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사실상 예. 잘하셔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온 국민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네. 드디어 이제 댓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웃링크를 앞으로 뭐 구상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웃링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없죠. 그 이번에 내놓은 그 개선안에는 아웃링크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링크지 않습니까? 인링크. 그러니까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스를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그 게시되어 있는 뉴스를 볼 수는 있는데 네. 클릭을 했을 때 이 네. 뉴스를 네이버 안에서 보느냐 아니면 클릭을 하고 그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느냐. 아, SBS 기사를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지만 SBS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SBS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웃링크, 그렇죠. 네이버에서 안에 보면 있는 인링크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인링크가 사실 네이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이버라는 기업은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클릭을 해줌으로써 그 자리에 머물면서 어떤 광고 수익이나 광고 효과 등을 노리는 건데 예. 아웃링크가 되어서 각각의 언론사 홈페이지로 나가버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쉽게 말하면 실컷 모아놓은 손님들 다 뺏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링크를 이번에 네이버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인데 이 아웃링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네이버가 이런 뭐 예를 들면 댓글 조작이라든지 예. 댓글의 어떤 개수라든지 뭐 공감 비공감 누르는 그 클릭 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달라질 거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아웃링크 예를 들면 구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구글은 아웃링크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구글에서 그 뉴스를 잘 안 봐요. 잘 안 찾고 예. 네이버는 쭉 떠 있으니까 거기서 툭툭툭 건드려서 들어가기 쉬우니까. 제가 또 이제 뉴스를 재강호하는 그런 업종에서 전문업자죠. 업자는 좀 어감이 안 좋네요. 어감이 너무 안 좋죠. 아니 틀린 업자.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업종 종사자 뭐 이렇게 좀 얘기. 그게 업자. 그게 업자잖아. 아 그런가? 업종 종사원. 알겠습니다. 네. 업종 종사원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자가 놈자자 아니겠어요? 예. 저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기자도 놈자자죠. 놈자자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가 뭡니까? 기자가. 그러면 예. 리포터, 뭐 그런 거라든지. 아, 그것도 외래어군요. 저널리스트. 기자를 아들 자자로 바꾸는 것도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변호사처럼 기사. 네. 기사 어떤? 종명인이 있으니까. 바둑 기사. 네. 네, 그렇죠. 자, 하여간 뭐 택시.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업자 얘기. 업종 업자 종사자. 얘기. 업자. 뉴스 가공.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뉴스를 검색할 때 이 포털을 많이 이용합니다. 국내 포털.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최신순 그리고 또 네. 관련순. 뭐 또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제목으로도 검색할 뭐 수 있고. 연령별, 성별별 다 이렇게 큐레이션을 댓글도 해놓으니까. 있고 백화점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편합니다. 댓글은 안 보는데 그렇게 분류가 편해서 또 그렇죠. 뉴스가 오래된 뉴스도 검색이 되고요. 근데 이 구글 쪽을 가보면은 옛날 기사가 뜨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글에서 뉴스 검색하다 보면 네. 아 얘들 되게 성의 없다. 예. 뭐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어.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로 와서 보지 말라. 뭐 이런 예. 이런 느낌마저 들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네이버하고 구글이 가장 다른 게 기사 검색은 네이버가 너무 잘 되고요. 예. 그 외에 다른 이제 웹문서라든지 그렇죠. 그런 논문. 거 이제 구글이 잘 되는 논문과 거죠. 예. 이미지 검색은 아, 구글이 네. 최고죠. 그렇죠. 그래 이미지는 뭐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동영상도 그렇고. 근데 네이버가 이제 아웃링크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예. 이걸로 소식 뭐 댓글 장사한다, 뉴스 장사한다는 돈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다만 쇼핑을 하든 우리 스타벅스 뭐에 가든 가장 중요한 게 체류 시간이잖아요. 네. 거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머물면 거지. 예. 뭐든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네이버 뉴스에 계속 잡고 있으면 예. 게임을 하게 되고 쇼핑을 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놓치기가 힘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뷰징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컷 모아놓은 손님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객행위만 하게 되는 거죠. 인링크를 하게 되면 네. 잘 모아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아웃링크를 하게 되면 인링크를 하면 이제 계속 네이버 안에 네이버 종합타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예. 우리 이 웹상에 있는 그 페이지 또는 그 회사 기업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트래픽 양을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그 페이지에서 그 업체가 만든 포털에서 어떤 일을 하면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고 사용량이 얼마나 예. 많이 예. 방문하느냐. 그걸 네. 다 더해가지고 그냥 그 총량으로 비교해서 영향력을 순위를 매겨버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뉴스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놓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지금 현재 70%가 넘는단 말이죠.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네. 네이버를 선택하는 게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예. 네이버가 그 지위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어 주면 따르겠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이제 과연 국회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겠느냐. 예, 그리고 예. 뉴스 편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실상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 언론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 편집권을 내놓겠다. 그런 네. 의미에서 네이버는 그 대기업 지위도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자기는 공룡인데 네. 자기는 토롱용이다. 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토롱용? 도롱용. 도롱용. 네. 언제 바뀌었지? 토리용이 따로 있긴 하죠. 네. 예예예. 죄송합니다. 예. 웃기려고 한 거였어요. 맞아요. 네, 무식한 게 아니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 몸을 감춘다고 머리만 이렇게 구멍에다 넣고 나 숨었어 이런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런 네이버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래환님 일산 킨텍스에서 공덕역까지 가는 M7731번 버스 안에서 정치 쇼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평화로 향하는 우리 기사님이시네. 네. 예. 아이고 멋진 M7731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 일산에서 마포 왔다 갔다 하는 버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치 타본 것처럼 얘기를. 예. 예전에 타봤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이 버스 노선도 2018 밀리미터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M7731도 알겠습니다. 내일은? 자, 이 국민연금 얘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국민연금이 지금 대한항공의 1대 주주죠? 2대 아닙니다. 주주. 이대 주주. 네. 최대 주주는 한진칼이라는 회사고요. 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예, 예.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데 예. 2대 주주가 사실 정당하게 이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네. 권한을 행사한다면 뭐 주주총회 열어서 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선임된 이사가 대표이사를 또 이제 뽑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은 경영진도 물갈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빨리 역할을 안 하고 주주권 있다? 아. 행사해라.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올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하면 오늘가를 내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말하자면. 예. 다른 주주들과 힘을 합쳐서 그렇죠. 그렇죠. 혼자는 안 되고요. 네, 예.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조양호 회장 일가 지금 긴장감 느낄까요?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음. 또 땅콩 해양 사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번에는 정말 좀 여러 가지 공포심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글쎄요. 네. 재벌의 마음을 재벌만 알겠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땅콩 때는 이제 사실 조현 사장의 네. 생각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물컵 사건에서는
그 조양호 회장 일가 모두가 지금 타깃이 되고 예, 있잖아요. 활용점정은 임형이죠. 임형. 예, 예. 그 당시에는 경찰, 검찰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 경찰, 검찰, 국토부, 관세청,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세금 탈루 문제가 이게 있으면 국세청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뭐 그야말로- 밀 수도 있으니까. 관세청. 그야말로 정말 지금 뭐 사면초가 예. 아니면 육면초가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뭐 종합신문에 나왔던데 네. 빠져나갈 상황이 구멍이 되는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항공이 만약에 주주들이 뭐 소액 주주다 못해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뭐 소액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경영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시도를 했을 경우 조양호 회장 현실적으로 쫓겨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가능성이 그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최대 주주가 한진칼인데요. 이 한진칼이 대한항공 전체 주식 중에 약 30%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많이 갖고 있구나.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그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네. 모이기도 힘들거니와 아하. 힘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사실 표싸움으로 갔을 때 이길 확률은 사실은 낮다. 매우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게 주주를 바꾼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고요. 누군가 지분을 사야겠죠. 그러려면 그것보다는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또 누가 사실 경영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너가 하든 전문 경영인데 중요한 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이 되는 사람이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런 걸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겠죠.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많이 힘듭니다. 그 구성원들이. 예.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의 그 소유 구조를 보면은요. 3남매 뭐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는 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네. 이사장도 역시 지분 전혀 없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이 0.01% 가지고 있어요. 0.01%. 네, 개인은. 예, 예. 하지만 이제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3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한진칼에는 네. 그 두 딸과 네. 아들이 지분이 있습니까? 3남매가 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3분의 1씩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예. 이제 그 조원태 예. 회장, 조원태 사장이 이제 그 대한항공 사장으로 가면서 아들. 그걸 이제 예. 처분을 했는데 예. 사실상 이제 3남매의 가족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in fact. 이렇게 한진 상황 노동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고요. 노조가 어용 노조다. 노조가 한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용 노조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 못했다면서 막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인가요? 또 세계 노조가 한때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집회를 열고 또 한다고 하는데 공동 성명도 내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예. 하여간 이런 일로 인해서 한진그룹이 이번 사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갔어요. 예. 또 이건 주주들, 일반 국민들의 손해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을 걱정, 욕먹을 걱정 안 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대한항공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여간 이 노동자들의 지금 분기, 노기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빠들의 왕수다는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설주 여사는 아마 만찬 때 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고 그래요? 있다고. 예. 본인이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인설 기자의 거예요, 올 관측을 거예요. 한번 네. 저희가 주목하겠습니다. 정인설 기자님, 고현준 평론가님 그리고 손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 쇼 4부로 넘어왔습니다. 예, 4부. 자, 이 시간은 바로 알쓸 경제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에 앞서서 알쓸 CM을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광고가 너무 늘어가지고 정말 이 코너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토란 같은. 네, 역시 경제죠. 경제 경제죠. 코너에 광고가 안 붙으면은 이거 왠지 좀 소방서에서 불난 느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내리 SBS 보도국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저희가 1부부터 3부까지 쫙 이어왔는데 예. 여기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야죠. 네. 온 국민의 네. 관심사. 시대의 경제로 관심사. 풀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북 접경 지역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남북 경협 네. 또 부동산, 네. 주식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 역시
이 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주 지역 또 파주 연천 지역 경기 강원도 고성까지 이쪽 지역이 연초 대비 한 평균으로는 30%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 가격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라는 것이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는데 매물을 싹 다 걷어들인 거예요. 이 땅 주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살려는 사람들은 내놔라. 부르는 값에 내가 사겠다라고 또 그냥 대기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30% 올랐다, 뭐 40% 올랐다라는 것들은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네요. 수요가 정상이 아니에요.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 그만큼 주의하셔야죠. 또 수요도 사실은 이제 사두려고 하는 수요 아닐까요? 근데 이제 과거 경험을 보면은요.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정주영 회장이 한번 그때 90년대 후반에 몰고 솥대 몰고 갔을 때가 솥대를 몰고 갔을 때가 파주 지역이 거의 평균 50%가 올랐고 막 폭등을 하고 난리.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순간에 기대가 사라지면서 땅값이 하락하는데 이건 땅은 뭐가 문제냐? 돈이 묶입니다. 주택과 달리 땅은 또 살려는 사람 없으면은 뭐 5년, 6년, 7년 급전이 필요해도 못 팔기 때문에 그만큼 땅 투자, 토지 방금 투자를 말씀하신 주의해야 파주 됩니다. 지역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중단되기 전에요. 네. 뭐 30만 평당 30만 원까지 가고 했었었는데 3.3제곱미터당 지금 뭐 3분의 1 토막 그렇게 됐다가 다시 또 다시 그때처럼 또 됐다 이렇게 올랐다가 네, 그러니까 또 스스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뭐 거죠. 바람은 더 올라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되겠죠. 남북 관계가 경색되느냐 혹은 뭐 풀리느냐 더 이거에 따라서 좋아지느냐. 가격이 바로 연동되는. 그러니까 정말 내일 남북간 좀 역사적인 합의가 나오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2018년 4월 27일이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날이 되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러기를 바라마지 않지만요. 이 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앞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좀 지난한 길일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2보 후퇴 전진했다가 1보 후퇴했다가 이런 것의 반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묶이게 게다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기획부동산에서 뭐 쪼개 파는 것을 좀 권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농지법 위반해도 된다고 약간 꼬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토지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정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예상을 하고 그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야 되는 건데 땅이라는 물건, 땅이라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에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투기는 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뭐 이 시간에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그런 비교 많이 하잖아요. 일산과 분당. 분당은 같은 신도시고 크기도 좋고 같은 시장에 시작했는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부동산 특히 뭐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가격의 가장 핵심은 배후 수요라는 게 배후 수요. 정말로 중요한 재료고요. 그렇다면 분당은 강남을 끼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배후 수요라는 게 무슨 뜻이냐. 뒤로 하염없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느냐. 배우가 붙을 수 있느냐가 실은 굉장히 투자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분당 그 뒤에 뭐 용인, 동탄, 판교, 동탄 그 밑으로 쭉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일산은 이제 뒤로 가면 파주, 김포 없어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느냐 못 가느냐 바로 이 배후 수요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많은 일산 주민들 지금 일산을 굉장히 아니요 제가 뭐 일산을 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원인을 밝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 수요의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이제 주민들은 늘 기대를 하시죠. 우린 언제 이렇게 되냐. 근데 그게 결국은 뒤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뭐 체제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뭐 예를 들면 파주 그 뒤에 뭐 개성이 나오고 뭐 해주가 나오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 잘 기대감과 실제에 풀리는 것들의 차이는 크다. 제 친구가 이 파주에 3층 집을 지은 친구가 있어요. 그때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파주 땅값을 뭐 파주에도 굉장히 넓으니까 친구가 있었던 그 지역 땅값을 들어보니까 아니 수도권에 그래서 기절초풍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싸서. 근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딴 세상 얘기죠. 그렇죠. 자 6548번님 혹시 지금 북한 땅을 남한 국민이 살 수 있나요? 이게 너무 좀 질문이. 근데 지금 북한 땅 못 사고 한때 북한 땅 땅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거까지도 안 되고요. 지금의 지금 이슈는 그 비무장지대 있죠. 민통선 그쪽이나 DMZ 거기에 땅 문서는 좀
지금 좀 법정 다툼은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냐 못 받냐. 자, 지금 이 파주의 또 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네. 땅값이 오르고 있는 데는 증권가 정보지의 그 영향도 부추김, 상당히 바람, 이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철책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계선을 양쪽으로 넓혀가지고 우리는 파주까지 밀려 내려오고 저쪽은 개성 위까지 널려가고 그러니까 그 안은 이제 철책도 없애고 뭐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았기 때문에 실은 지금 이런 파주 뭐 나와서 연천 뭐 그리고 다 이쪽 경기 북부 지역이 다 좀 기분이 한 1, 2주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건 뭐 확인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뉴스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그 어느 뉴스에도 없죠. 증권가 찌라시 보면 거의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투기할 생각 하덜덜 마시고 자 그렇습니다. 대북 수혜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대북 수혜주 이게 테마주죠. 테마주여서 그 늘 경고를 하고 기자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라는 이유로만 테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라는 거 묶여 있어요. 별의별 게 다 묶여 있습니다. 뭐 개성공단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하다못해 이제 앞으로 도로 건설할 테니까 시멘트 많이 팔린다. 시멘트 업종도 넣고 뭐 제가 종목은 이제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게는 지금 한 2배 반, 3배 오른 이제 그런 주식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 테마주 남북 경협주의 좀 특색 중에 하나는 자원 개발 쪽에 이게 좀 두드러져요. 자원 개발. 오랜만에 듣는. 특히 히토류 뭐 붙었다 그러면은 아니 자원은 어떤 자원 개발 말씀하셨는지 캐치를 했어요. 그 자원 개발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잘 되면 좋은 자원 개발입니다. 일단 제가 팩트와 팩트 아닌 걸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거 전기차 자동차 들어가는 건데 가장 많이 매장돼 있고 근데 그 자원의 보고 중에서 좀 히토류가 생명인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히토류가 북한에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 우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 스스로도 우리가 히토류 짱 많다. 뭐 진짜 중국 못지않다. 현재 중국이 많거든요. 하고 외국에서도 일부에서는 북한이 결국 히토류에 보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비공식적이어서 약간 위험스러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주식에 있는 히토류 관련주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히토류가 실은 굉장한 앞으로 이슈가 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수민 씨라고 있어요. 월요일 압니다. 4부 진행하는. 네, 그때도 한번 저랑 페북 친구세요. 그렇습니다. 보내줬죠. 이 광고가 한 3주 동안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월요일이요? 그래서 제가 김수민 씨한테 굉장히 책임을 추궁하고 갑자기 어깨가 좀 으쓱해지면서 그랬었는데 김수민 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북한은 지번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문자를 소개하면 출연료를 좀 추가로 좀 넣어달라고. 괄호치고 언급시 추가 수당 이렇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참 저 광고를 내쫓는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의 문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테마주 이런 것도 히토류 기억하시죠? 설득력이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테마주가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히토류라는 광물이 과연 북한에 얼마나 매장돼 있느냐. 이게 한번 우리 누군가 가서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어떨까. 정말 이게 히토류라는 게 지금 시대의 석유 같은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 수소전지, 전기차, 뭐 스마트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 정말 북한에 많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본격적인 자원 개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북한이. 그렇죠. 누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대단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있어야. 2014년에 에릭 슈미트가 한번 구글에 북한을 갑니다. 인터넷 깔러 간다 그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웬 인터넷이냐. 그것 때문에 에릭 슈미트가 가는 게 아니다. 히토류 바라보고 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때 한번 2013년에 좀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북한의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팩트입니다. 지화 자원은 보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좀 당황하셨나 봐요. 분위기가 뭐 좀 쌓였는지 아름다운 지하 자원을 개발하겠다. 지하 자원이 아름다워봐야
아름다우면 뭐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좀 무연탄. 뭐 근데 또 바라보면 또 시각에 따라서 아니 까만데 뭘 아름다운 지하자원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이제 아름다운 관광자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관광자원. 요 얘기 해야 되겠다. 예. 그래요. 아름다운 관광자원하면 바로 금강산 관광자원이 아닐까 싶은데 금강산 관광 재개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속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남북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되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뭐 대기업들도 당연히 내일 회담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역시 남북 경협하면은 현대그룹이 장기적으로 좀 비전을 갖고 해오기도 했고 실제로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손해도 많이 봤죠.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경협이 10년 전에 중단이 되면서 그 회사가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10년 전에 중단이 되면서 회사가 아주 좀 쪼그라들다시피 했고요. 거의 1,000명이 넘었던 직원들이 지금 150명밖에 안 남고 지금 비상장사죠. 그런데 올해 초에 장외 시장에서 비상장사지만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6만 원 정도에 이건 4배가 올랐고요. 이 현대아산의 지분을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는 상장이 돼 있는데 연초보다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아산이 그 10년 동안 본 누적 손실이 한 2조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해요. 거의. 근데 이제 지금 현대그룹 회장이 정주영 회장의 그 소떼몰이 방북한 그 정주영 회장의 며느리고 또 고 정몽 회장의 부인인 그 현정은 회장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너무 오래 이어지니까 대북 사업을 좀 포기하자는 요구가 안팎에서 많았고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가 좀 쪼그라들면서 약간 기다려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 회장은 지금도 그 금강산 관광 사업 기념일이 11월 18일이에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봉호를 타고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으로 첫 도착을 했던 이게 지금도 그 현 회장 일가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화해 보드가 마련되면 오는 8월 4일에 한 넉 달 뒤에 그 정몽 회장 추도식을 금강산에서 하고 싶다는 희망도 갖고 있다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도식에 간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에 남북 경협이라는 의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 북한과 투자 이건 완전히 뭐 불법. 북한과 경제 협력을 의논한다는 자체도 실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할 수 없는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에도 아마 여기 경협에 대한 문제는 실은 이제 없어서 여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 그 다음에 들어갈 타운이 경협이다 이렇게 보셔야 트럼프 됩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어떤 논의가 있은 다음에 정말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사실 제재를 푸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금강산이 오늘 내일 합의해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도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남북이 대화 모드에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결과까지 잘 나오면 조금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북한 통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 북한 특유의 좀 일관성이 있는 게 한 부분 있는데 그 의리 같은 거 중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중단이 돼서 이런 남북 경협을 하던 이제 곳들이 겪은 어려움,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겠다고 좀 이렇게 그 자세를 유지해온 것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3세긴 하지만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약간 제스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관측들도 조금씩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실 선대에 있었던 이런 남북 교류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정상회담 내일은 아무래도 종전선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언과 협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협정까지 가야 사실은 유효한 어떤 그런 합의가 되는 거니까. 자, 그 우리 권혜리 기자님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부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김정은이랑 같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학교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00년대 초에 그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가르쳤던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나서 좀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같이 공부한 건 아니고 같이 공부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일대에서 워낙 유명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를 조금 그런 얘기가 좀 듣긴 했어요. 출연료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일단 저 들었던 스타일이냐? 얘기는 어떤 머리가 스타일이냐? 비상하다는 머리가 얘기는 비상하다. 그 다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일대에서 예. 그 불어도 배웠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불어를 굉장히 잘할 뿐더러 예. 그 현대 프랑스인들이 못하는 고어 같은 것까지 좀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잘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스타일이고 똑똑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실 이때 미성년자였습니다. 스위스 있을 때. 예. 근데 그때 이미 조금 굉장히 술 좋아하고 예, 그 연기 나는 것도 좋아하고 연기 나는 것도 좋아하고 예, 더 나쁜 건 아니고 담배. 담배. 예. 그래서 그런 걸로도 아주 좀 그 일대에서 좀 유명했다고 하고요. 예, 같이 다니는 수행원들도 늘 있으니까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겠죠. 강렬한 캐릭터군요. 한마디로 강렬.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없어서 네. 3만 원으로 어떻게 한번 좀 출연료를 좀. 양심적으로 2만 5천 원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어쨌든 뭐 갈무리를 하면 네. 남북 경협에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그러나 이제 내일 뭐 종전 선언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얻는 정말 효과가 뭐냐 경제적으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들에 대한 이게 우리의 오랜 굴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훨씬 더 고평가와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재료를 가지고 한 10% 20% 깎아버리거든요. 네. 우리 평화야 절대 없어라고 해도 안 믿거든요. 그런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할인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제값 받을 수 있는 상황,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말 비핵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뭐 제가 종목은 말 못하지만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다 적어도 20-30%는 비핵화라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 당장 거기에 첫 내일 발을 내딛었다. 정상회담이니까 나보고 화해 무드라는 게 전 세계로 타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굉장히 해외 유명한,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그 지적인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며칠 때 전쟁 만나서. 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어머니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이제 교환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어머니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 정상회담 소식 들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집에서 바뀐다 전화를 하고 하면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화해 무드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취업하는데 부모님 반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해외에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늘 좀 위험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화해 무드만 정착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코리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디스카운트 봅니다. 이제 네. 없어져야죠. 한반도의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걷어낸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네. 아이고 그러면 뭐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표가 상향 곡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제값 의미에서 받는 보면은 거죠. 제값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전쟁의 위험 때문에 할인 받았는데. 그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킨 정치 지도자들은 좀 생각이 있는 건가요? 뭐 또 다른 생각이 있겠죠. 또 예, 다른 예. 생각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이거는 물을 건 물어야 되고 따질 건 따져야 한다. 뭐 그런 입장에 서서 정의의 관점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따져서 협상을 해야 되지만 교류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던 것은 그거는 그건 정말 그거 자체가 좀 리스크였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정치적인 대결은 대결이더라도 그렇죠. 이런 네. 교류, 이제 경제적 교류 같은 것들은 끊지 말았어야 했다. 네. 끊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컬투쇼 스페셜 DJ로 함께합니다라는 문자가 정치쇼에 올라와서 매우 유감입니다. 컬투쇼는 컬투쇼 가서 얘기해요. 정치쇼입니다. 이게 정치쇼. 예. 자, 우리 권혜리 기자님 정상회담 만찬주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예. 김 위원장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예. 내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통 명주를 내놓으니까. 문배주 그리고 두견주 어떤 코멘트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그 당진의 두견주 진달래꽃으로 빚은 술이죠. 네, 이게 올라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벌써 이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나서 매진이 돼서요. 네, 일반 시민들이 한 병에 15,000원인데 이게 좀 이렇게 사 먹어 볼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도수는 어때요? 21도 21도. 21도. 아, 이런 거 민감하십니다. 약간 안동 따져야죠 우리 에리 기자도. 예. 또 너무 갑자기 이게 눈이 20돈 돼야. 20돈 돼야. 돼야. 예. 돼야. 돼요. 조금 뭐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 맞았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5월 말은 돼야지 일반 시민들은 좀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어이구야. 네, 다 팔렸다 그래요 벌써. 예. 이게 지금 봄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올 때 처음에 피는 꽃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수를 선택한 이유로 이게 약술이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먼저 피는 꽃으로 빚은 술이라는 그런 좋은 느낌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봄에 피는 꽃. 예. 네. 봄이 온다. 그리고 이게 두견주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을 때 2014년에도 그 아시아 청년대회 사재단 건배주로도 쓰였어요. 아이고, 원래 두견주. 예. 역시. 그리고 문배주. 예. 문배주가 네. 이게 참 만찬장에 정말 어울릴 것 같은 술인 게 고향은 평안도인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 중에서도 명품으로.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의 러브샷을 기대하면서 자,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정철진 평론가 권혜리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자, 저는 내일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집 방송 때문에. 그렇죠. 네. 하여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SBS